안녕하세요. 마음찻집의 신규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울숲에서 뵙게 됐습니다. 서울숲 얼마나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저요? 서울숲 처음 생기고 나서 사실 그동안의 마음찻집은 거의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제 그동안은 제 서재에서만 영상을 찍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한번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 가까우니까 서울숲이 오기가 참 편해요. 한 번씩 오셔서 나들이 하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되게 바빴죠. 글도 쓰고, 다음 책도 준비하고, 지금 칼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교육센터장으로 있는 그루맘 일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종 강의나, 요즘 추가된 일이 신규율의 마음치유 명상 강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청년 명상 특강이라고 해서 명상도 줌으로 강의를 하고, 그 학치사에서 대학생을 위한 마음돌봄 명상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같이 찍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다양한 방면의 폭넓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너무 인생을 펼치는 것보다 이제 펼쳤던 걸 조금 좁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하나의 실로 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실이 이런 명상이 된 거죠. 예. 명상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저는 15살 때부터 명상을 시작했고, 명상이라는 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거의 30년 정도 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은 명상을 했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되게 힘들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잠시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을 잡아두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고, 그런 호기심은 책으로 만족을 했죠. 그런 책으로 풀지 못했던 게 내 마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을 해결해 준 게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되게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명상이 저에게는 하나의 뗏목 같았어요. 되게 불안하고 슬픈 내 마음의 감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뗏목. 그래서 그 뗏목을 타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 제 나이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사실 이 명상이 뗏목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위파사나 명상을 18년 넘게 하셨는데, 명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저의 중년 이후의 삶을 명상이라는 줄로 깨고 명상이라는 중심으로 다 모으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4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봤죠. 가장 행복하게 죽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생명 연장 치유를 받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되게 쓸쓸히 죽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주위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 마지막을 내 통제하에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랬을 때 영상 스승님 중에서 되게 유명한 고엔카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책을 보면 그분 어머님의 임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암이라는 게. 그 명상을 계속 하셨는데 죽음의 고통이나 그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고통과 두려움을 잘 받아들이시고 나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잃지 않고
마지막을 맺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분 전까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이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명상을 오랫동안 수행하고 명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아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픔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죽음을 바라보고 내가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지막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보면 그래서 나의 남은 생을 이런 명상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속에서 명상에 집중하고 명상을 더 공부하고 명상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찻집도 앞으로 약간 이런 명상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 마음찻집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음찻집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신 분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건너가는 뗏목으로 그런 명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한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도구 혹은 영감을 떠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또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점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 여기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네. 저는 늘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생각해요. 네. 그래야 시작에 많은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찻집 시즌2는 좀 더 감각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마음찻집은 꼭 은퇴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소통하고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찻집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